퇴직 후 당신은 얼마나 자주 전화를 받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찾는 일 요즘 얼마나 있나요? 우리는 평생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과 일하며 늘 주변이 북적였지만 퇴직 후의 세상은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연락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부르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8세 전직 부장 김정수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퇴직 후 인간관계의 붕괴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김정수 씨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직원 10명을 관리하던 중간 관리자였고 회식 자리에선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고 보고와 협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그는 단 하루 만에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첫날 아침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고 한 달이 지나자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었던 게 사실 회사 때문이었나? 그는 처음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통화는 짧았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선배님.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그런 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전화를 거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민폐가 아닐까 이젠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결국 퇴직 6개월쯤 되자 그의 통화 목록은 아내, 딸, 보험사 3군데뿐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직장 속의 인간관계는 역할 관계라는 걸. 김 부장이기 때문에 유지되던 관계가 김정수 개인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회사 시절 그는 관계를 업무 효율로만 보았습니다. 회식도 네트워크 관리였고 인맥도 성과를 위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온 사회적 기반이 사실상 회사 소유였다는 걸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이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커피를 마시며 TV를 켜놓지만 아무것도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있었지만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의 끈이 끊긴 뒤 찾아온 공허함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내의 친구 모임에 따라 나갔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갔지만 그곳에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은 직함 없이 대화했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수 씨는 동네 복지관의 중년 남성 커뮤니티를 찾아갔습니다. 첫날엔 어색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맞아요. 하며 벽을 세웠지만 두세 번 나가자 얼굴이 익어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등산을 가고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서서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쌓아야 하는 거구나. 그가 변한 건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렸다면 이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낯설었지만 그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화려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듣고 받아주는 일이라는 걸 그는 퇴직 후에야 배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 붕괴는 소속의 상실로부터 시작된다고. 사회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을 때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퇴직은 그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추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 단절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정체성 붕괴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첫 1년은 새로운 소속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존심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전엔 부장이었는데 이런 곳에 나가서 신입처럼 굴어야 하나? 그러나 관계는 위계로 쌓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사회는 평등하고 진심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자존심 대신 겸손을, 경력 대신 호기심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김정수 씨 역시 처음엔 내가 이런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나 했지만 어느새 그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일상의 리듬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정 중 하루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산책 중에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공통 관심을 매개로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독서, 운동 등 주제가 있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셋째, 주는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받기 위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거나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사회생활의 재구성입니다. 직장 밖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돈보다 명예보다 훨씬 깊은 의미의 자산입니다. 김정수 씨는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갑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김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정수 형, 정수 씨라 부릅니다. 그는 그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내 이름을 여기선 매주 듣거든요. 퇴직 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끝나도 사람 사이의 온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다시 걸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전화 목록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일 것입니다. 퇴직 후 관계의 붕괴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이고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이며 무엇보다 자기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과정이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내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은퇴 후 6달 동안 스스로를 점점 잃어갔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리지만 하루가 공허하게 흘러갔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만 허공을 채웠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던 습관은 사라졌고 이제 누구도 그의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은퇴 전에는 그가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사람이었다. 그 전화를 통해 자신이 존재함을 느꼈고 필요하다는 사실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러나 퇴직 후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삭제된 듯한 기분을 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관계의 중심이었던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직책 때문이었다. 부장이라는 이름표가 떨어진 순간 세상은 그를 평범한 개인으로 대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단절은 심리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번 이상 사회적 교류를 해야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은퇴 후 많은 이들은 그 횟수가 0에 가까워진다.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 뇌는 고립감을 현실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고립은 불안, 우울, 무기력으로 번진다. 김정수 씨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 문득 거울을 보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다. 퇴직 전엔 누군가의 상사이자 리더였고 누군가의 판단을 좌우하던 위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노년 남성일 뿐이었다. 그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자기 효능감 역시 무너졌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타인과의 연결이 아니라 자아의 경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서야 체감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을 고립 속에 가두었다. 아내가 권한 복지관 프로그램도 거절했고 친구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민폐지라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 퇴직 전엔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지만 퇴직 후엔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연결을 필요로 한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스스로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곳이 동네 복지관이었다. 첫날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이름표를 달고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그는 마치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거치며 변화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누군가는 농담을 건넸고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 단순한 대화가 그를 다시 사회로 끌어올렸다. 그는 어느새 웃고 있었다. 김정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고 업무라는 공통 목적이 사람들을 연결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진다. 그때 필요한 건 능동적 관계 보건력이다. 스스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미는 힘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자기주도성이라 부른다. 관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외로움에서 훨씬 빨리 벗어나고 정서적 회복력 또한 높다고 한다. 김정수 씨 역시 처음엔 수동적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닫자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아침마다 복지관에 나가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동네 밴드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후엔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가 바뀌자 세상도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처럼 퇴직 후 인간관계는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기능의 재구성이다. 직장 관계가 목적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 관계는 정서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더 이상 정보 교류나 협력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가 관계의 핵심이 된다. 이는 특히 남성 퇴직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다. 남성들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감정의 언어가 낯설다. 요즘 어때요? 한마디보다 그 일은 어떻게 돼가요가 익숙하다. 하지만 퇴직 후엔 반대다. 이를 중심으로 한 대화는 의미를 잃고 마음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관계를 유지시킨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적 유연성이라 부른다. 감정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퇴직 후 외로움과 우울감에 덜 노출된다. 관계를 기술이 아니라 정서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와 직함을 넘어 사람으로서 다시 연결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속의 회복이다.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온 존재이기에 소속감을 상실하면 삶의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회사는 오랫동안 우리의 주요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취미 모임이든 봉사단체든 종교단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나를 반기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수 씨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 커뮤니티 밴드 모임에 나간다. 그곳에서 그는 기타를 배우며 후배들에게 밴드 합주를 알려준다. 그는 말한다. 이젠 누군가 나를 찾는 전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 내가 나갈 곳이 있으니까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이 담겨 있다. 우리가 속할 곳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심의 표현이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거창한 만남보다 사소한 관심에서 다시 시작된다. 잘 지내시죠라는 한 문장,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는 제안, 이런 작은 표현이 마음의 문을 연다. 우리는 직장에 있을 때 수많은 보고와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정작 진심이 담긴 인사는 드물었다. 은퇴 후의 세상은 진심이 통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삶에 귀 기울이는 태도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은퇴 후엔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퇴직 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재의 재정이다. 이제 우리는 직책이 아니라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김정수 씨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를 김 부장님이 아닌 정수 형이라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시작이다. 사회적 지위를 잇는 대신 인간적 관계를 얻을 수 있고 조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대신 삶의 진심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관계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언제나 아주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대화를 부르고 그 대화가 다시 나를 세상과 연결한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먼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라.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다.